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좀 이렇게 동행이 어려운데 다들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게 또 편리한 측면도 있긴 하네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사인 거기서부터 다시 쭉 이제 읽어볼게요. 도가 사인 정신전일 동합무형 섬족 만물. 만물 이위술야 인 음양지 대순 체유목지선 찰명법지요 여시천이 응물변화 입속시사 무소불의 지야기 이조 사소의 공다요. 이렇게 지금 이게 그 사마담의 논육가요지라는 제목의 글인데 여기 원래 사마담이 발표한 글이고 이게 이제 사마담이 원래 이제 역사 어쨌든 기록 그 당시에는 꼭 요즘 말하는 히스토리라기보다도 어떻든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과거의 일들을 다 탐구해서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원래 그 서양의 히스토리라는 것도 원래 탐구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엄밀하게 분과과학으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기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역량을 갖춘 사람은 뭐든지 다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담이 이렇게 이제 자기 시대까지 내려온 그러니까 한초까지 내려온 중국 과거의 문화를 다 정리해 가지고 나름대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그 사상 이념들을 따로 정리를 해둔 건데 이 사마담의 글로는 이게 거의 이제 말하자면 유일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춘추좌전에도 불후에 그러니까 사람이 유한한 생명이 유한한데 이 유한성을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유한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제 불후의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그럼 불후의 이름을 남기는 게 뭐냐? 덕을 세우거나 공응을 싹 닦거나 아니면 말을 세우는 거라고 그래요. 말을 세우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일월이라든가 학설이라든가 이런 거 세우면 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그 책이 남아있는 한은 이름이 남아있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사마담이 남겨놓은 중요한 이제 글인데 여기서 이제 사마담 이 글 때문에 흔히 사마담은 도가류에 속해 있었다고 하고 도가의 더 이제 우호적이고 또 도가적인 사상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아들 사마천도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가에 우호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전반적으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마담은 물론 상당히 도가에 우호적이고 도가에 대해서 많은 뭐 다른 그 학파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다 말했는데 도가에 대해서는 거의 장점만 말하고 있으니까 도가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마천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다른 걸 쭉 설명하고 도가는 사인정신전일 사람으로 하여금 정과 신을 하나로 오로지 하게 전일하게 하다 이 말이죠. 이 정과 신, 이 정과 신, 우리가 정신, 스피릿 이렇게 말한 정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한자로 쓰지만 사실 그 동양의 어떤 개념으로는 정과 신을 두루뭉술하게 하나로 합치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기를 말하기도 정기신 그 예를 들어 동의보감 그 처음에 갑자기 내경편 거기에도 보면 정과 기와 신이를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요소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은 좀 더 사람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요소 중에 물질적 요소 중에 아주 에센스 같은 거. 신은 의식, 정신, 우리가 말하는 스피릿 같은 거 이런 걸 말한다고 볼 수도 있고 좀 더 영속적인 걸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람의 정과 신을 전일하게 하고 하여서 동합무형
이 동에는 무형을 합하고 동은 무형에 합하고 무형을 합하고 무형에 합하고 이 합무형과 같이 합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동사로 볼 수가 있죠. 동사서로는. 그런데 이 무형과 합, 이 목적어 무형과 합의 결합 양식을 이 영어식으로 말한다면 직접 목적, 간접 목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무형에 합한 거하고 무형을 합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근데 한문에서는 이걸 엄밀하게 구별을 하는 게 용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에 합한다고 해도 해석상 틀렸다고 할 수 없고 무형을 합한다 해도 해석상 틀렸다고 할 수 없는데 이 무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규정적인 그러니까 undefined 된 거. 그러니까 define 할 수 없는 거, define 안 된 거, 무규정적인 거. 그 고대 히랍 철학에서는 그걸 토아페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규정되지 않은 거, 페도클레스인가요? 이 고대 자연 철학자들이 이 만물은 규정되지 않는 그 무엇에서 규정할 수 없는 규정되지 않은 그 무엇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여기서 무형의 무는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이 규정되지 않거나 정해지지 않거나 한정되지 않거나 이런 의미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도의 어떤 형상을 무형이라고 해요. 사실 모든 형상은 형상이 없는 것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동작, 행위 이걸 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무형이 합하고 섬족 만물. 그래서 섬은 넉넉할 섬자예요. 근데 이 섬자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글자 더하기 조개 패자를 썼지요. 요거하고 합쳐서 섬이 됐는데 요게 이 조개 패는 재산, 재물 이런 걸 뜻하는 아주 일차적 글자지요. 그래서 이 발음은 섬이고 그래서 이게 넉넉하다 이런 글자로 쓰여 있는데 이 글자가 예를 들어 이제 눈목자가 들어간다든가 물수가 들어가든가 이러면 요 물수가 들어가면 맑을 담담하다 눈목자가 들어가면 보다 할 때 볼첨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글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글자의 어떤 조형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조 구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익숙해지죠. 우리가 그걸 대부분 한문에서는 한자에서는 그걸 형성자라고 하는데 이 형성자가 많고 그다음 회의자도 상당히 많지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한자를 막 늘려가는 방식. 한자를 지금도 한자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지금도 한자 만들 때 대부분 형성이나 회의 형태를 가지고 한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섬족 만물, 넉넉하기가, 풍부하기가 뭐 그런 뜻이에요. 만물을 족하게 하고 충족하게 하고 그 도가 그렇다는 거죠. 도가는 기위술야 그러니까 기위술야의 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그 학술의 어떤 본질, 학술이 구현해야 할 그 무엇 이걸 위해서 위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가 없으면 그냥 S는 P이다와 같이 그냥 이 형식 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정의 내리는 방식이 될 텐데 여기서 기위술야 이렇게 했죠. 더군다나 그 야 이렇게 붙이게 되면 더욱이 야가 붙이게 되면 약간 휴지를 한다거나 또는 그 뉘앙스를 살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 뉘앙스를 살리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야가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그 술이라고 하는 것, 술됨, 옛날 조선시대 같은 술됨은 뭐 이렇게 분석했을 텐데 그 술됨은 술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술이 갖는 어떤 성질, 그 학술이 갖는 본질, 그래서 기위술야 이렇게 한 겁니다. 인, 음양지, 대순, 체, 유목지선, 찰, 명법지요. 이렇게 인과, 그러니까 동사와 목적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 그 다음에 체, 찰 이렇게. 그 음양의 대순을 인하고 여기서 음양은 음양가를 말하죠. 그러니까 음양가는 자연 질서 중에서 특히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게
막 요즘 뭐 그 우리가 약간 의사 동양학, 수도 오리엔탈 거기에서는 막 음양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막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음이 음과 양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형태는 햇빛 비치는 게 양, 햇빛 안 비치는 게 음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양과 음이 교차하면서 밤낮이 이루어지고 또 크게 보면 해가 이제 길어졌다 짧아졌다는 오늘이 또 동지죠, 동지. 야, 이 동지가 이제 걔가 이 이게요. 지휘를 해가지고 지를 예. 그래서 그 복 복계죠. 복계가 동지계인데 오늘부터 이제 양이 그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밤이 오늘까지 제일 길어졌다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해가 길어지는 것이 터닝 포인트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미 자연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별로 와닿지도 않고 뭐 별로 그냥 또 팥죽 먹는 걸로 그냥 아 오늘 동지인가 보다 뭐 동지 왜 팥죽 먹지 뭐 이런 정도 의미밖에 생각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자연에 그 따라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설보다 그 양력 우리가 말하는 설보다 더 그래서 고려 때까지도 민간에서는 이 동지를 설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음양가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밝혀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의 여기서 음양의 대순 그러면 음양의 대순이라는 것은 큰 따름이죠. 크게 따름. 그러니까 자연 질서만큼 큰 질서가 없고 그 질서를 따른 것만큼 큰 게 없죠. 그래서 음양의 어떤 그런 그 순리 이걸 인하고 도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가가. 그런 굉장히 장점을 흡수했다 이 말이죠. 체유묵지선 유가나 묵가의 좋은 점을 채택했다. 요 채는 이 채자하고 뭐 같은 의미겠죠. 그러면 요 목의 선한 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물론 앞에 유가는 어떻고 묵가는 어떻고 그런데 우리가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도 묵가가 우리가 저평가됐지만 실질적으로 묵가의 어떤 그런 지향이 어떤 인간의 어떤 실천적인 그 이성, 실천적인 행위의 가치를 아주 극대화했던 그런 사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약간 저 중국계 쪽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 주장하긴 한데 실제로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죠. 유목의 유가와 묵가의 좋은 점을 채택하고 찰명법지요. 명가와 법가의 요점, 요령 이걸 움켜잡았다. 그러니까 유가와 묵가가 어떤 그런 그 지향이라든가 또 이미 뭐랄까 그 역할, 영향력 또 어떤 사회에 대한 그런 자세 이런 게 묶여 들어가고 명가와 법가가 그 에토스라든가 정조 어떤 지향, 방법론 이런 것들이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아무튼 요 5가지를 다 장점을 따고 있다는 거예요, 도가가. 그래서 여시천이 그러면 시와 더불어 천이 한다. 이제 우리가 왜 그 여 더하기 뭐 목적어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떤 이런 구절이 구문을 이루는 걸 몇 번 나왔죠. 뭐 늑대와 춤을 뭐 이런 걸 소개하면서 신과 함께 뭐 이런 걸 소개하면서 여기에다 목적어를 대동해 가지고 이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그 with together 할 때 이어 그래서 이제 여시천이 그러면 시와 더불어 시를 따라서 시와 함께 천이 옮겨가 그러니까 시기에 맞게 시에 따른다 그런 말이죠. 이 시라고 하는 건 결국 하늘이 대표하고 있는 하늘의 질서 그 자연 질서의 가장 위대한 힘이 시간의 힘이죠. 히랍 신화에서도 그래서 이 시간의 어떤 어떤 그 누구로도 어길 수 없는 여시천이 응물변화 사물에 응하여 대상 사물에 응하여 변해서 화한다. 아, 여러분들한테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하는데, 육조 시대 때 사혁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사혁. 이 사혁이 그 육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림 그리는 6가지 방법을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로 찾아보십시오. 이 사역의 육법을 잘 이렇게 접해서 이해해 보면 동양의 미학, 그러니까 동양의 특히 미술 비학, 그림과 관련된 동양 미학을 해석하는 또는 동양 미학을 보는 관점에 대한 기본 토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의 육법인데 거기도 응물상형이란 말입니다. 응물상형. 그 대상 사물에 따라서 모양을 그려낸다. 그런 뜻이 응물상형. 물을 따라서 형을 상한다. 그 말이죠. 응물상형. 응물변화, 사물에 응해서 화하고 변해서 화한다. 이런 구조. 응물, 사물에 응해서, 사물을 응하여. 자, 그 다음에 입속시사. 그러면 속을 세우고 살을 베푼다. 이 말이죠. 풍속을 만들어내고 또 꼭 풍속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습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시사 일을 베푼다. 그럼 어떤 사업을 만들어낼 때도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의 어떤 지향 공동체 존립을 위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도 항상 어떤 그 자연의 질서와 변화와 도의 어떤 따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무소불의, 의하지 않는 바가 없다. 무소불의. 이것도 여러 번 나온 구문 형태죠. 무소불. 또 이 없이 그 명사 명사 이렇게 하면 뭐뭐 하지 않은 동사 그래 하면 뭐뭐 하지 않음이 없다. 뭐뭐 하지 않는 뭐가 없다. 이 동사죠 여기는. 그러니까 요 소는 우리 국어 문법에서도 이거는 불완전 명사라고 하잖아요. 불완전 명사. 요즘은 의적 명사 그러죠. 의적 명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명사 취급을 하는 거죠, 소는. 그러니까 여기서 무소 불동사 그러면 뭐 하지 않는 뭐가 없다. 뭐 하지 않는 바가 없다. 뭐 하지 않는 뭐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물론 가끔 갖다 무불을 이렇게 무불이나 막불이나 이와 같이 부정어를 두 개를 나란히 배열해 가지고 이 강한 긍정의 어떤 논리, 형식 논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무소불의 그래서 마땅하지 않은 바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지약이 이죠 사소의 공다. 그래서 지는 약하되 이 조하기가 쉽고 이런 소하되 공이 많다. 지라고 하는 거는 손가락 지인데 이게 의미상 가리킬 지가 되죠. 그래서 취지, 지향, 뭐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이 나타내는 글자죠. 그래서 그것은 간약한데 이 약이라고 하는 글자가 실 같은 거, 끈 같은 거 묶어낸 걸 약이라고 하는데 묶음. 그러면 우리가 간약하다 할 때는 이 약자를 써요. 간약, 간단, 간약. 그럼 우리말에서 간약하다라는 말은 한자어죠, 사실은. 요 약은 간약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간약에서 간약이 왔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우리말에서. 그러나 어쨌든 간약, 간약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약은 여기서 요약하는 거예요. 묶어내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간략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실제 의미는 간단하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이렇게 핵심적인 걸 포착해서 딱 이렇게 포착하기 쉽게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낸 그걸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약이 이죠. 그래서 취지는 지향은 가리키는 바는 의미는 간약한데 요약되어 있는데 쉽게 붙잡을 수 있고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노자의 그 위도 일선 위학 일익 위도 일선 그런 말 노자에 나오잖아요. 위학 일익 위도 일선 그러니까 도를 하면 점점 줄어든다 할 게 없어진다. 순리에 맞춰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죠. 말하자면 이조라는 게 쉽다는 게. 순리 따르면 편한 거예요. 쉽고. 사소의 공단. 일은 적은데 공적은 많다. 실적, 업적, 효과, 결과 이런 공이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각 그 여섯 학파의 그 본질, 본성, 특성을 그냥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각각의 또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또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유자 즉 불연 이위 인주 천하지 의표야. 야,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창이 신화, 주선이 신수, 여차즉 주로이 신일, 지어 대도지요, 거건선, 출총명, 석차의 임술, 부신대용 즉갈, 형대로 즉패, 형신소동, 욕여천지장구, 비소문야. 자, 유자는 그렇지 않다. 유자는 그렇지 않다. 유자 즉 불연. 근데 이 즉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에서 이 즉이라고 하는 게 약간의 개사적 특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원래 이제 즉이 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조건이나 그 어쨌든 조건, 가정 이런 것들을 많이 이끌어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형태상 이 개사처럼 쓰이게 되는 거예요. 차츰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죠. 유자 즉 불연, 유자는 그렇지 않다. 유자라면 그렇지 않다. 약간 더 일반적으로 S이면 P이다 보다는 훨씬 더 긴장돼 있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역할은 실질적으로 유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되겠습니다. 이위, 유자는 그렇지 않아서 유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위는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수거처럼 처리하고 할 수 있어요. 인주 천하지 의표야. 인주가 천하의 의표라고 여긴다. 사실상 이위의 구문 형태는 이지, 위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지가 생략되고. 그러면 이위가 합쳐져 가지고 그냥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그래서 뭐뭐를 아예 빼버리고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주는 천하의 의표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인주 천하지 의표야. 그럼 인주 천하지 의표야 이렇게 됐을 때 인주가 요 구문 내에서는 주어 역할을 하죠. 인주는 그 피수식항, 피정의항이 되죠. 인주는. 천하지 의표, 요거는 수식항, 정의항이 되죠. 정의 내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문을 어려운 게 이게 뭐 어디까지가 한 구문을 이루고 있는지, 어디까지 문장 성분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차츰 우리가 이제 문장이 좀 익숙해지고 하면 그 의미의 덩어리를 파악해 보면 대체로 그게 문장 성분을 이루고 있는 걸 또 감을 잡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잡게 되면 물리가 어느 정도 트이게 되고, 물리가 트이면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혼자서도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니까, 욕속부달이니까 꾸준히 합시다. 자, 인주는 천하지 의표야. 의표라는 것도 의라고 하는 게 이제 거동의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의궤 뭐 지구의 하듯이 의는 어떤 모델, 꼴, 모범, 규율, 형 뭐 여러 맥락에서 쓰이는 글자예요. 표는 표준, 표본 뭐 원래는 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표 그러면 모델 뭐 이런 의미. 우리 요즘 어쩌다가 이제 영어 단어가 더 익숙한 세상이 돼가지고 천하의 모델이 돼요. 천하의 기준. 그래서 야 이렇게 했죠. 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정의 내리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주창이 신화, 주선이 신수. 그래서 군주가 창 이끌어가고 신하가 화답하며 호응하며, 주선이 신수, 군주가 솔선하고 신하가 따른다. 이런 방식으로 유학자들은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를 많이 제공하고 그런 또 정치에 복무하고 이런 걸로 또 정치 이념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로 이제 여겨졌죠. 그러니까 유학자들의 지향점을 보면 군주의 모범을 늘 강조하고 군주를
교육시키고 군주를 컨트롤하는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군주가 솔선하고 신하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길들여 나가는 것이죠. 여차즉 주로이신일. 이와 같이 하면 주로이신일. 군주는 수고롭고 신하는 편안하다.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지요. 현대 모든 정치 권력에서는 권력자가 피곤하고, 그래야 맞는 것 같긴 해요. 지어 대도지요. 근데 대도의 요체에 이르러서는 여기서는 이제 대도의 요체가 어떤 맥락일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이 대도라고 이제 우리가 도가가 아까 사마담이 도가를 설명하면서 이 도가의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말했으니까 이제 대도라고 하는 거는 꼭 도가에 국한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이제 큰 도라고 하는 것은 도의 요체에 이른다면, 도의 요령에 이른다면, 건선을 거하고 총명을 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대도의 요청, 예를 들어 뭐 정치든 뭐든 간에 인간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도리의 어떤 요체는 뭐냐? 건선을 제거하고, 건은 떠나다, 제거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건과 선은, 원래 건은 씩씩할 건, 뭐 이런 의미고, 선은 선망하다, 부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건선은 뭔가 뚜렷하게 막 보람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바람, 바라, 막 갖고 싶어 하고, 막 선망하는 거. 그래서 이 건선을 주석이는 뭐라 하냐면 탐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그 건선에 대해서 그 뭐랄까 탐욕이라고 욕망, 욕심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선을 제거하고 떠나고 또는 제거하고 버리고 뭐 이런 의미로. 건과 선을 이제 출총명 여기서 이 글자는 이 실사에 있는 출자지만 사실 거물 흑자 옆에 있는 출 요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건 출은 쫓아내다, 내쫓다 뭐 그런 뜻이죠. 우리 파출한다. 파출백가, 독전유술 파출백가 저 동중서 여기 이제 사마천의 사기에도 이제 동중서한테 들은 말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그걸로 봐서 어떤 한무제의 그 최대 이데올로그 동중서라는 인물이 있어요. 유학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뭐 사상적 중요성도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 유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동중서가 주장했던 게 한무제한테 주장했던 독전유술 파출백가 이렇게 백가 그러니까 홀로 유술을 높이고 유학을 높이고 다른 학문들은 다 내쫓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한무제 이게 참 이상한 버릇이긴 한데 서양사를 모든 기준을 인류의 보편 문화사의 기준을 서양으로 잡아가지고는 유사한 동양의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꼭 뭐 동양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저희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막 분류 많이 했어요. 뭐 동양 역사의 아버지, 동양의 뭐. 그래서 한무제를 뭐 동양의 콘스탄티누스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무제가 말하자면 유학을 이제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공인을 했어. 그래서 동양의 콘스탄티누스, 이거 참 어이없죠. 어이없습니다, 정말. 근데 어쨌든 이건 총명을 출한다, 쫓아낸다. 근데 총은 귀가 밝은 걸 총이고 명은 눈 밝은 거라고 합쳐가 이건 총명하다 우리가 보통 쓰이는 거긴 한데 여기서는 인지 기능, 인지적 능력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만 해도 지혜와 지식에 대한 미묘한 구분이 별로 없고
지식을 많이 쓰는 게, 지모를 많이 쓰는 게 잔꾀 부리고 막 이런 걸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 맥락처럼 보여요. 그래서 도가에도 보면 절성기지 밀리백배 이런 말이 나와요. 절성기지 밀리백배. 노자책에 보면 절성기지 밀리백배. 그러니까 성과 지혜 이런 걸 끊어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100배나 늘어난다. 뭐 이런 말인데, 이런 것들은 이게 지각적인 인지적 기능이 사실상 문명과 문화 발전의 제일 중요한 동력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한 사회 공동체 전체가 이 어떤 존립을 우선시하는, 그게 가치 있는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지모를 발휘해 가지고 남들보다 빨리 뭔가를 해 가지고 이 빈부 격차를 늘려버리면 사회 공동체 위화감이 생겨 가지고 불안 요소가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세금 많이 내면 되는데 그러나요? 또 어디 세금 내는 것도 죽어도 싫대. 몇백만 원씩 몇 억씩 재산돼도 뭐 세금 내려면 7만 원밖에 안 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게 인간인가. 그래서 출총명 석차의 임술, 석차의 임술에서 이를 풀석자예요. 풀석, 풀어내다. 그 이를 버리고 풀어버리고, 임술, 술에 임하다. 임은 맡길 임자죠. 술에 맡긴다. 학술, 법술, 학술, 기술, 법술, 술법, 술수,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그런 테크닉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에 맡겨버리고면 머린다. 그래서 부신대용 즉 갈, 형대로 즉 폐, 형신소동, 요겨 천지장구 비소문야. 그런데 이제 석차의 임술이 뭔가 연결이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도는 이런데 유학은 그렇지 않다는, 유학자들은 뭐 하냐, 이런 대도의 요체와 이런 걸 청명을 벌이고 이런 걸 안 하고 법술에 기술에 테크닉에 테크노크라트, 그들의 어떤 농간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 정치술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부신대용 즉갈, 저 신명을, 정신을, 의식을 대용 크게 사용하면, 많이 사용하면 갈한다. 말을 갈든 고갈된다. 고갈된다. 마른다. 예. 이 갈자도 다 할 갈자인데, 이 목말을 갈자지. 이건 목말을 갈자죠. 이것도 같이 써요. 아무튼 고갈된다 할 때. 그래서 대용직갈, 신대용직갈, 정신을 너무 많이 쓰면 고갈된다. 형대로 즉패. 형은 몸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는 바디를 가리킬 때 이 신이라고 보통 말하고, 형은 그 영어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코퍼럴. 예. 그게 그 별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형 같은 거야. 약간 덩어리 뭉뚱 그. 그러면 이 형이 더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몸을 상징하는. 그 신은 좀 더 구체적이거나 이 몸의 어떤 그런 걸 설명할 때는 신이라고 하는데, 외관상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형으로 보통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모양, 쉐이프, 뭐 이런 거, 폼, 뭐 꼴, 뭐 이렇게. 그래서 형대로, 그러니까 형체를 너무 많이 수고롭게 하면 폐는 너덜너덜해진다, 해진다, 뭐 헤어진다, 폐해된다. 형신소동. 그래서 형과 신이 소동하면, 소는 이제 막 시끄럽다, 뭐 뭐랄까 성가시다 그런 뜻인데, 그 굴원 있죠, 굴원. 전국시대 초나라의 그 현자 굴원. 그 사마천이 인간적으로 제일 애착을 보인 인물이 이 공자하고 구른이에요. 백이도 물론 그런 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구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정말 그 동일시해가지고 자기 어떤, 이 사람은 정말 그 뭐랄까 할까, 나의 거울이다. 나를 외화투사한 거라고 보는, 공자도 그렇고. 근데 이
구런의 그 주요 구런은 초사의 이제 초사의 그 대표잖아요. 초나라 지역에서 했다가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초나라 지역에서 남쪽의 시가 문학을 대표하는 게 초사고 북방의 시가 문학을 대표하는 게 시경인데, 이 초사에 이제 가장 초사를 많이 짓고 또 대표적인 이 초사의 첫머리 어부사하고 이소라는 그 이소 이소로 되죠. 그래서 나중에 주자가 이 이소에 대해서 초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도 그 주자도 정치적 어떤 공경에 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생애의 어떤 그 시리에 빠져가지고 초사를 막 연구하고 초사 집주도 남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소경이라고 막 높여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소경이라는 이제 호칭도 시경에 걸맞게 이소경, 상당히 장편 서사시 같은 거 내러티브한 그런 그 시인데, 이 이소라는 시가 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걸리다. 이 걸리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재민 그러잖아요. 이재민. 근데 이때는 걸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같이 써요, 여기서는. 그리고 또 이거는 글자 그대로 보통 일반적인 글자는 떠나다, 이별하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소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아주 괴로운 막 성가신 고달픈 일에 걸렸다, 그런 의미로 보기도 하고, 고달픈 일을 벗어나겠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서 보면 일종의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아 단테가 막 지옥, 연옥, 천국에 순례하듯이, 여기 이서에도 보면 이제 구런으로 표방되는 시적 자아가 이렇게 여행하고 막 그런 장면. 어떤 소왕모도 찾아가고 막 온통 그 신화적 인물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정신적 이제 어떤 그런 달관의 경지를 위로를 받는데, 서포 김만중, 이 김만중이 서포 만필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문학에 대한 평론의 짤막한 글 가운데 그 송강정철의 관동별곡과 전후미인곡, 그것은 동방의 이소다 그런 말을, 좌해의 진 문장이요 동방의 이소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짜 문장이다. 그래서 동방의 이소 같은 글이다. 뭐 이런. 너무 길었습니다. 쓸데없이. 여기서 이는 소가. 그래서 형신소동, 형체와 정신이 소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 막 고달프고 시끄럽고 막 번잡하고 들끓고 뒤날리고 그 질풍노도, 슈트름 운트드랑 독일 말로 그런 것들을 말해요, 소동이. 그러면서 여천지장구, 욕은 뭐뭐 하려고 하다죠.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면 여가 그 경동사로서 천지와 더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욕이라고 하는 것이 욕이 지배하는 그 본래 이제 그 의미는 장구죠. 장구하려고 한다. 그럼 천지와 더불어 장구하려. 하늘 땅처럼 오래 가려고 하다. 그래서 이 노자의 천장지구라는 말이 나오고, 이거 백낙천이 이걸 장한가에서 차용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 장한가 마지막 구절에 천장지구 유시지 차한면면 무진기 또는 무절기, 그런 이제 구절로 끝맺죠. 그래서 이 원래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 어쨌든 여기서 여천지장구, 천지와 더불어 장구하려고 하면 비소문야 문한 바가 아니다. 이런 말은 못 들어봤다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학파에 대해서 또 장단점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음량, 뭔 소리지 이게? 부음량 48위 12도 24절, 각유 교령 순지자창 역지자 불사즉 망미 필연냐 고왈 사인구이 다회 부 춘생하장 추수동장 차 천도지 대경야 불순즉
무의위 천하감기 고왈 사시지 대순 불가실려. 요게 이제 음양가에 대한 이 장단점을 다시 재정리하고 있죠. 정리하고 평가하고 있죠. 음양은 여기서 부음양은에서 저 음양가는 그런 말입니다. 사시 8위 12도 24절. 이것은 자연의 어떤 그 자연을 방향과 시간과 공간으로 자연을 정리하는 방식이죠. 교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음양 사시 8위 12도 24절 이건 각각 다 시간과 공간을 아울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가교 교령 저마다 각각의 교령을 두어서 교령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일종의 이제 뭐랄까 패턴 또 뭐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지정했다는 거죠. 그걸 파악했다는.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도 사람이 패턴을 지정해 가지고 한정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늘이 동지인데 사실 이 동지에서 하지까지의 그 태양의 어떤 그 항성이 태양의 운동 주기는 보면 그냥 궤적을 그냥 끊임없이 그릴 뿐이죠. 수십만 년, 수십억 년. 그냥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수십억 년 동안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그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포착해서 어떻게 규정을 해주는 거죠. 지정해 주는 거. 그래서 이 동지축제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인류의 축제 양식의 뭐 말하자면 바탕일 수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축제 문화에도 이 동지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크리스마스가 사실 그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고 그 구약 시편의 그 150편인가 그 150편이 됐는 그런데 한 50, 그 후반부 한 몇 편이 100몇 편 이하 그 뒤에 거는 전부 그 어떤 태양의 어떤 재생 거기에 대한 문화를 차용해 가지고 그 기독교적 아니 히브리 유태교적 이제 세계관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절서의 어떤 운행을 패턴을 지정해 가지고 규정해 줌으로써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측을 하고 또 삶에 대한 미래 삶의 내일 모레 한 달 뒤 계절 한 해 패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포착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옛날에 산속에 완전히 그냥 하늘만 보고 땅만 보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태양의 길이를 가지고서 해가 지는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서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워낙 달력도 발달하고 캘린더도 발달하고 시간 계측한 게 발달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오로지 태양의 주기만 보고 결정해야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생존이 달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교화령을 두었다. 우리가 월령 그러잖아요. 월령. 달의 어떤 패턴 주기 이걸 월령 그러죠. 그래서 순지자창 이것을 따르면 창성하고 그러니까 이 자연의 절서의 패턴을 따르면 창성하고 역지자 불사즉망 이것을 어기는 자는 죽지 않으면 망한다고 한다. 이제 음양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미필렸냐?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현대인들도 음양술에 아직도 현혹된 사람 많지요. 심지어 고관 대작들조차도 그 음양술에 현혹된 사람 많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나갈 때 왼발부터 나갈 때일까 오른발부터 때 이것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주 고관 대작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막 그 말하자면 수도 약간의 그 신화적인 신화 주술적인 이런 쪽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원래 음양가의 기본 원래 그 지향은 자연의 어떤 순한 질서나 원리를 파악해 가지고 포착해 가지고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연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막 길흉으로 연결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따르면 창성하고 어기면 망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 여러분들이 혹시 전주 전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관심 있는 분이 귀곡자 이야기 나오죠. 귀곡자. 귀곡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그래 나중에 뭐 병가에서도 이걸 많이 응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미필연. 반드시 그런 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고왈 사인구이 다회. 그러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구해서 다회하게 한다. 사람을 구하여 다회하게 한다. 구는 얽어매다 우리가 구속, 구류, 뭐 구해 그 글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얽혀 있는. 그다음에 다회는 외가 많다는 거죠. 외라고 하는 건 두려울 외인데 이 두렵다 하는 거는 꺼림칙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꺼리는 거. 두려운 건 실질 대상도 없는 거예요. 실질 대상도 없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공포심을 무서움을 느끼는 걸 두렵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하늘이 두렵지 않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데 많이 구애되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죠. 뭐 오늘 아침에 왼발부터 나갈까 오른발부터 나갈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오른발부터 나가서 잘못해가지고 평소에 늘 왼발부터 나가는. 그러다 뭔가 잘못된 일이 혹시라도 생겨 우연히. 그러면 내가 오른발부터 나가가지고 제가 동티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 춘생하장 봄에 생겨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추수동장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갈무리하고 차 천도지 대경에 이것이 천도라 여기서 말하는 천도는 자연의 질서죠. 자연 질서의 대경이다. 큰 별이다. 큰 별이 별이. 자, 이게 추수동장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잘 뭐 별로 생각 안 나요? 예, 천지현황, 우주홍황, 일월영축, 그 진수열장, 뭐 할례서왕, 추수동장 이렇게 여기 천자문에 나와요. 요 구절이. 예, 할례서왕, 추수동장 이렇게. 차천도지대. 그러니까 천자문이 애들이 뭐 초보 학습자가 읽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천자문의 초보 학습자를 위한 천자문의 용도는 그냥 글자 가르치는 거예요. 의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천자문의 의미 내용은 되게 수준 높은 중국의 역사도 들어있고 뭐 중국의 우주관도 들어있고 뭐 되게 복잡하죠. 그 내용 모르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글자 가르치는 책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천자문을 이용한 거. 사실은 천자문 자체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어떤 시에 그것도 시예요 전부 시였던 그런 사언으로 배열되어 있는 시예요. 추수동장. 자, 불순즉 무의위 천하강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무의할 수 없다죠. 천하강기. 천하의 강기가 될 방법이 없다. 될 수가 없다. 강기, 뭐 대경, 뭐 강기, 경 이런 게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강기. 고로왈 대순, 사시지 대순 불가신실라. 그러므로 내 계절의 큰 순서는 불가신라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사마담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점은 음양가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부유자, 이 유계위법. 유계 경전이 천만수, 누세불능 통기학, 당연불능국이래, 고왈박이과요 노이소공, 약부 열군신부자지래, 서부부장유지별, 수백과불능역야. 자, 이게 이제 유가의 장점이에요. 유자들은 유계를 법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글자가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됐죠. 근데 요 밑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현대 우리가 보통 지금 쓰는 예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죠. 근데 요건 이제 없는 것도 같은 글자의 의미로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두 가지 있는데 여기서 유계라는 건 육경을 의미해요. 육경. 그러니까 이제 역, 예, 춘추, 악경, 악기, 또 악경이라고도 하고 악기라고도 하는데 이 악기는 지금은 내용이 사라졌어요. 악경.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공자가 편찬한 텍스트 속에는 악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악경의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순자의 악론이라든가 그 여시춘추나 순자 또 이런 데 보면 악에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얘기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악경의 어떤 흔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걸 유계는 여기서 말하는 육경을 말하고 후기에 내려와서 유계는 이제 소학에서 가르치는 유계를 말하죠. 소학에를.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는 경물치지 국리 정심 수기치인이고 이제 소학에서 가르치는 유계는 예악 사어 서수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초등 교육에서 이수해야 할 6가지 과목을 유계 이렇게 말했죠. 자, 아무튼 여기서 유계는 육경이다. 육경을 법으로 삼는다. 근데 육경은 유계는 경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천만으로 헤아린다. 이 천만 수, 이 천만 수, 이 천만 수 이렇게 지금 동사 구조예요. 천만으로서 수 헤아린다. 여기 헤아린다는 동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계를 그러니까 한대 초기에까지 적어도 동중사나 사마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으로 경과 전으로 이때 이미 이제 오경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대 들어오면 오경 박사 제도를 두게 되니까. 그래서 이 경과 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걸 더 발달해 가지고 경과 위로 이제 아주 연역적으로 모든 걸 나누다 보니까 이 육경, 그 유학의 공자의 기본 그 텍스트를 육경하고 그럼 여기에 상대되는 걸로 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가지고 이 뭐 시경, 서경 이런 것에 다 위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위서는 이 위서는 이 위서가 아니에요. 아, 잠깐만. 거짓 위자. 거짓 위자 되게. 이 위서가 아니고 이런 위서가 아니고 이 위서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조작된 거긴 해요. 조작된 건데 경이 있으면 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날줄이 있으면 시줄이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 공자의 성인의 경이 있으면 그 성인의 경을 이게 최고 이걸 용으로서 위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온갖 위 관련된 이런 위서들이 막 나타납니다. 한데 야, 이 참 이상한 재밌는 일이기는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경과 전을 말하죠. 전은 이제 경에 대한 설명, 서술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저는 이제 이야기와 오늘날 역사의 중간쯤 되는 그 나레이션, 그 나레이션 전통, 스토리텔링 이 전승을 전이라고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헤아린다. 그래서 누세 불능 통기학 여러 세대를 거쳐도 그 학문에 통달할 수 없고 당년 불능구 기리에 당년에도 그 예를 공부할 수 없다, 탐구할 수 없다. 당년은 원래 당년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당년, 그 당시에 해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대 동안 당년. 누세는 여러 세대죠. 자, 당세에도 그러니까 당년은 당세란 말이 사실상. 세는 한 세대는 30년을 기준으로 삼지요. 30년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는 한 사람의 일생을 한 세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므로 늘때 요약이 적고 요점이 적고 요령이 적고 수고롭되 공적이 적다. 그러나 군신 부자질에 군신과 부자의 예를 열거하고 부부 장위의 분별을 차례 지은 것은 수백가 불능력이야. 비록 백가라도 바꿀 수 없다. 백가에 수많은 좋은 학설이 있어도 이걸 대체할 수는 없다. 이래서 좀 쉬었다가 묵자역 묵자역 상여순도 언기덕행 왈 당고 삼척 토계 삼등 모자 부전 체연 불괄 식토괴 철토형
여량지식, 여곽지갱, 하일갈의, 동일녹구, 기송사, 동관삼촌, 거음, 부진기에, 교상예, 필이차위, 만민지률, 사천하법, 약차, 즉 존비무별야, 세이시이, 사업불필동, 고왈거미난준, 요왈 강본조령, 즉 인급가족지도야. 자, 여기 차묵자지 소장, 수백가 불능패야. 여기까지가 묵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묵자, 묵자는, 묵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이 자의 쓰임새가 상당히 그 의미 맥락이 폭이 넓은 글자 중에 하나인데, 이 자는 여기서는 그 묵하는 묵자, 이 영어로 모히스트 이렇게 예, 하기도 해요. 모히스트, 모츠거든. 그 모히스트인데 모히스트라는 거 모히스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옛날식 발음을 따가지고 그 웨이드식인가? 맥퀸 라이샤워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웨이드식이 있고, 한어 병음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국 글자를 영어로 로마나이즈 만들 때. 모이스트. 이 목자의 자는 그러면 복수형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그 유자. 그리고 또 묵이라는 것, 묵하는 자들, 묵을 따르는 사람들, 묵의 학파, 뭐 이런 아주 다양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라는 글자가. 그래서 묵자, 그럼 여기서는 묵과 학파의 사람들, 뭐 이런 의미. 역상요순도, 역이라는 글자를 들어갔죠. 자, 이게 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덧붙일 때 쓰이잖아요. 뭐뭐도 역시. 그러면 묵자도 뭐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의미가 되죠. 상요순도, 요순의 도를 숭상한다. 그러면 요순의 도를 숭상이 누구겠어요? 유학자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배열 순서상으로도 유자 다음에 묵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거는 유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언기덕행, 그 덕행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니까 요순의 덕행을 어떻게 말했냐, 왜 요순을 그 모델로 삼았냐. 이 요순 같은 그 요순은 우리가 요순 뭐 우탕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일직선으로 내려온 것 같지만 그 여러 중국의 어떤 신화 전설적 영웅의 이야기가 개통성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요순이 정말 요가 순한데 물론 순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황상으로는 요의 계열, 순의 계열, 이게 이제 각계별적으로 이제 발전해 가지고 서로 습합하고 흡수하고 통합하면서 이제 개통성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도통론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도통도 이게 사실상 그 유학의 어떤 뭐랄까 이데올로기 중에 중요한 이데올로기지만 이게 공인된 것, 공인시킨 거죠 말하자면. 자, 근데 여순의 도를 공자나 맹자가 인용하는 방식하고,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식하고 묵자가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덕행을 말할 때, 이 묵자들은 덕행을 말할 때 어떻게 말했냐? 여순의 어떤 점을 높이 샀냐? 당고 삼척. 집의 높이가 삼척이었다. 삼척이면 한 척이 한 척이 30cm, 20cm에서 30cm쯤 되는데, 그럼 당의 높이가 3,3고 그러면 1m도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토대를 쌓고 그 위에 밭 평지에다가 바탕에다가 토대를 쌓고 그 위에 집을 짓죠. 아마 이 높이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게 삼척이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이제 여기서 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한비자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인용했다고 합니다. 사마천이. 그래서 왈 그랬다고 주석이 달려 있죠. 토계 3등에서 그럼 요 계단도 우리가 예를 들어 월대 뭐 이렇게 층계 월대 계단 막 이런 거 보면 이제 경복궁도 가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또 평평하고 또 여기
있고 여기에 또 계단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막 가잖아요. 근데 요순이 살던 그 집은 그 저 궁궐은 흙으로 된 밋밋한 계단 3개 정도 높이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박하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거의 뭐 언제 시대 되겠어요. 기원전 한 3, 4천, 2, 3천 년 전인데. 그 다음에 모자 부전, 모는 띠 모자고 자도 뭐 앞가세 자 뭐 온갖 여러 가지 근데 여기서 모자 그러면 이제 풀로 엮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풀로 집을 이렇게 풀로 엮어 가지고 초가집을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지붕도 말하자면 풀 초본류를 이용해서 지붕을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야자 잎사귀로 집을 짓거나 또 뭐 무슨 남미 어떤 어느 큰 호수의 안에 있는 부족들은 지금도 그 호수에 자라는 갈대류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터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게 섬이 아니고 완전 갈대라고 하더만요. 갈대류에. 근데 요순 시대 때도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을 때 그 초가집처럼. 근데 여기서 부전이란 말을 가지런하게 자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지런하게 자르는 것을 모양 좋게 자르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점점 더 뭡니까?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그걸 아름답게 여기고 가지런한 걸 아름답게 여기고 다듬는 걸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또 문명의 단계가 발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채연불괄. 이 채는 원래는 뭐 캐다 따다 이런 뜻인데 이 채자를 나무목이 있는 채로 봐가지고 도토리 나무 채로 보기도 합니다. 연은 상수리 연. 그러니까 채나 연이나 같은 계열의 나무인데 이 글자 이 연자가 일반적으로는 석가래 연으로도 쓰여요. 석가래 연. 그러니까 석가래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상수리 나무 이름을 나타낼 때는 상수리 나무 종류를 그러니까 채나 연이나 다 도토리, 상수리 뭐 여러 가지 있죠. 꿀밤, 졸참, 갈참, 떡갈 뭐 이런 게 다 같은 이제 상수리과에 속해도 상수리 나무 비슷해도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잎사귀 다르고 하듯이 아마 채와 연은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해석에는 연을 채를 동사처럼 보는 경향도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는 어쨌든 우리 일반적으로는 그 뭡니까 이게 사기 정의에 그렇게 돼요. 사기 정의에 보면 채취위연 불괄삭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채취해서 이 석가래를 삼았다 뭐 이런 뜻인데 좀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 그리고 이제 자르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데 보통 그냥 채연해가지고 그냥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뭐 이런 걸 뜻해요. 그걸로 이제 그 석가래를 삼았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괄 깎지 않았다, 깎아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둥이나 석가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기둥이나 석가래를 도토리나무 이런 걸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제일 흔하고 제일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괄은 다듬다, 깎다, 자르다 그런 뜻이에요. 깎다, 비비다 뭐 이런 뜻. 그러니까 그걸 다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듬는 것도 굉장히 많은 가공이 필요하죠. 가공의 노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소박하다 이 말이죠. 소박. 토개를 먹었다는 말은 토개를 직접 먹었다는 게 아니고 흙으로 구운 그릇. 괴는 그 어떤 뭐 곡물을 담는 나물 같은 걸 담는 그 그릇을 괴라고 하는데 이 흙으로 된 그릇, 질그릇, 흙으로 된 질그릇을 해서 밥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토형을 마셨다 이 말인데 철을 후루룩 들이키다 이런 뜻인데 후루룩 들이킬 때 토형을 썼다는 거죠. 토형에서 으로 이런 여기는 토형을 직접 먹었다는 게 아니고 마셨다는 게 아니고 토형은 이 원래는 지금은 이렇게 형으로 이렇게 이제 형벌할 때 형자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 세금이 있는 형자로 봐요. 그러면 이거는 국그릇 형태고 국그릇.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마 뭐 이때 금속일 리는 없죠.
예. 그 밥을 먹는 그릇을 흙으로 썼는데 국 먹는 그릇은 금속을 썼다. 그렇게 하면 말이 이상.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이 의미가 발전해 가지고 그 국그릇이라는 글자가 좀 더 다듬어질 때는 세 금자가 들어가는 형으로 씁니다. 려량지시, 이 려는 이, 이 려는 그 메조미라고 하는데 메조라고 안 들어봤어요. 메조. 차조, 메조 그런데 좁쌀 있죠. 좁쌀. 이 좁쌀도 찰기가 있는 좁쌀이 있고 없는 좁쌀이 있어요. 없는 걸 매라고 하고 있는 걸 찰 그런데 매하고 찰 써가지고 이 찰은 또 리을 탈락 의문이 탈락하면서 차로 많이 써요. 그럼 차조, 매조 이렇게. 그러면 매조는 찰기가 없는 좁쌀 매조. 그러니까 그걸로 그게 리어라는 거예요. 리어. 그다음에 리어라는 글자 자체도 이거는 좀 사납다, 뭐 모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곡식이긴 한데 뭔가 팍팍한 거. 깡조밥 우리는 어릴 때 좀 먹어봤는데 이 깡조밥 먹으면 정말 막 목이 깔깔할 정도예요. 뭐 이게 그냥 까칠까칠할 정도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걸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정말 참 예. 그래서 이걸 량은 수수 종류. 그리고 우리가 고량주 그러죠. 고량주. 예, 까오량, 홍까오량이라고 모이엔 맞죠 아마. 모이엔이라고 현대 중국 소설가 있어요. 모이엔. 이거 아마 홍까오량 가족. 그 뭐죠? 붉은 수수밭 영화의 대본이 된 거. 아마 근데 고량은 수수를 고량이라고 하는데 이 량은 수수 계통의 곡식이 아마 기장이라든가 뭐 약간 좁쌀보다는 알이 좀 굵은 그걸 량이라는 그리고 열량지식 그러니까 그런 걸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순 시대에 이걸 먹었다는 거는 이제 사마천 시대에 오면 훨씬 이제 그 식재료가 풍부하고 더 좋은 게 나타났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갱은 국갱자예요. 국갱. 그 글자가 이 양양자 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름다울 밑자 썼죠. 맞죠? 예, 이게 국갱자인데, 국갱자죠. 국갱. 굉장, 어, 굉장, 굉장. 그 갱장이라는 게 단물장이라고 하고 갱은 국인데 순임금이 이제 여임금을 너무 흠모해가지고 예, 그 국그릇에 보면 순임금의 모습, 여임금의 모습이 떠오르고 담벼락에 가 있으면 단물 이 지나가다 보면 담벼락에도 그 모습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갱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이제 위인을 흠모하는 또는 자기 숭배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나중에 그 저기 뭐야 영조 때인가 거기에 이제 그 선 이전 군주들 그 조상 선조 군주 선조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을 갱장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경연에도 쓰고 그렇다고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국경제예요. 경. 자, 근데 이 갱은 갱인데 뭘 경으로 썼냐면 여곽을 썼다. 예. 이 연은 명아주 곽은 콩 종류죠, 콩. 그러니까 명아주 잎이나 콩 같은 걸 가지고 콩잎 뭐 이런 걸 가지고 국을 끓여 먹었다 이런 뜻인데 이 명아주려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연려실 기술 들어봤죠? 연려실 기술. 연려실 기술. 그 후한의 유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실제로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야 그 전적을 정리하는데 어느 날 이제 뭐 신선이 나타나 가지고 명아주 지팡이를 탁 꽂아 놓고
이제 들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구경을 하더니 혼자 요양 혼자 막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 지팡이다가 휙 부니까 불이 붙어서 지팡이 끝에 명아주 지팡이 끝 그걸로 이렇게 밝혀주면서 이제 유향이 잘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막 술술 다 가르쳐 줘가지고 유향이 그 고전 정리를 잘했다 뭐 이런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려 그러니까 명아주를 태운다 그래서 연려 요거 바로 이긍이 이긍이 이긍이라고 하는 저기서 설명 복잡한데 이광사의 아들인데 이광사는 원교라고 호가 원교예요. 이 원교 원교. 그래서 원교 이광사인데 이 원교 이광사가 우리가 워낙 서예에 대해서 추사체가 이제 현대 미학 발달의 예술 발달의 어떤 그 흐름에서 볼 때 주류가 돼 가지고 추사체가 그냥 우리 이제 한국 미학이 아주 중요한 미학사의 중요한 적이 됐지만 당시 어떤 서예라는 관점에서 볼 때 원교가 굉장히 뛰어난 서예가 있어요. 그래서 원교체라고 유행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광사의 아들이 이긍익인데 이 이긍익이 그 실증적이고 또 미시적인 이런 내용들을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찬 사서가 아니고 그 실증적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저술한 기사 본말체 형식으로 저술한 조선시대 역사서가 연려실 기술이죠. 그래서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조선시대를 시대적 그 배경으로 삼은 문학 예술 작품의 1차 참조 자료가 바로 연려실 기술입니다. 임꺽정의 홍벽조 임꺽정도 사실 이 연려실 기술에 나와 있는 임꺽정 관련 자료를 굉장히 임꺽정과의 관련 자료를 많이 활용했어요. 그거 보면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 연은 명아줄이었죠. 명아줄이요. 명아줄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옹이가 많이 이게 길러가지고 키가 잘 커요. 쭉쭉 커. 옹이가 옹이가 굉장히 굵어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쪄가지고 말려가지고 지팡이를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가볍고 또 엄청 질겨요. 그래서 이걸 청려장이라고 해가지고 풀을 청자 청려장 해가지고 이제 노인들이 제일 좋은 지팡이 옛날에는 그래서 임금이 막 노인을 공개하는 걸 중량제 이런 데 되면 노인들한테 지팡이도 나눠주고 그렇다고 그래요. 남은 이 려는 그래서 명아주 려인데 지금도 그 명아주 잎사귀 어린 잎사귀는 나물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근데 여곽지갱 그런 걸로 국을 끓여 먹었다 이 말이죠. 하일 갈구 갈의 여름날에는 칡 옷을 입고 동일 놓고 겨울날에는 사슴 가옷을 입고 그러면 사슴 요즘은 가죽옷이 되게 비싸고 고급이지만 옛날에는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흔한 짐승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급 모피가 아니고 그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모피 그런 정도였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입고 기송사 그 죽음을 보낸다 이 말은 장사 지내는 걸 송사라고 합니다. 그 양생송사 그러죠. 그 논어에도 그런 말 나왔죠. 양생송사. 그러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전송한다, 보낸다, 양생송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송사에는 동관 삼촌 그리고 오동나무 관을 썼는데 관의 두께도 세치다. 아주 두꺼운 걸 안 썼다. 세치짜리 썼다. 오동나무도 참 흔한 나무죠. 그 동아시아에서는 흔한 나무였던. 이 오동나무가 열매가 약간 이제 일쭉하게 둥글지요. 그래서 그 오동나무가 씨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래 엄청 많이 달려요. 그래서 이 오동나무 씨앗은 그 자식 다산을 다산을 의미한 자식들만. 그래서 이 오동나무 모양이요 열매 모양으로 마고자의 단추 같은 거 이런 형태로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다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동관 삼천을 쓰고 부진기에 음은 음을 든다 이 말인데 음을 든다는 말은 곡을 한다 그 말이죠. 곡을 할 때 부진기에 그 애통을 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격식을 차려서 막 이 곡하는 거 정말 복잡해요. 옛날 유교적 우리 전통 유교적 장례 의식 절차에 따라서 곡을 하면 곡을 하면 정말 복잡합니다. 일단 무시곡이 있고 그다음에 절곡 뭐 여러 가지 곡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그 곡하는 걸 이제 부진기회니까 애통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곡을 아주 막 절도 있게 막 그걸 다 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상례 필 2차 위 만민지률 상례를 가르치되 상례를 가르치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는 상례를 말하자면 이 교랑시킨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상례를 가르치되 필 2차 위 만민지률 반드시 2차 위 만민지률 이렇게 했죠. 2차 위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 이거는 조금 동사성이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동사적 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만 백성의 경률로 삼았다. 경률. 요즘 잘 못 쓰는 잘 안 듣는 경률은 이런 율인데 경률. 근데 이 율도 그런 의미예요. 솔로 읽히기도 하고 율로 읽히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법도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 율. 자, 그 다음에 사천하 법약차, 즉 좀비무별야. 천하로 하여금 법약차 또는 천하법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한다면 이런 의미죠. 천하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것을 본받게 한다면 법약차. 법은 여기 법을 동사로 봐야겠죠. 그럼 천하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본받게 한다면 존비무별야. 존비가 별이 없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변별이 없다. 세이시이 사업불필동 이 말은 세대가 다르고 시간이 옮겨간다 이 말이니까 시대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세대는 시간은 늘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와 시기의 변화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불필동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의 형태가 반드시 같은 건 아니다.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고로왈 검인안준 그러므로 검소하긴 하나 준 따르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 말이죠. 요왈 강본저령 요컨대 요왈 그럼 요컨대 강본저령 즉 강본저령은 강본저령이라면 뭐 강본저령이라은 근데 강본저령은 본을 강하고 용을 절한다 그 말이죠. 근본을 강화하고 용도를 절약한다. 이 근본은 실질적으로 본의 의미는 뭐 본질 뭐 이런 의미도 있죠. 농업을 가리키기도 해요. 상황적으로 농업 생산. 강본저령 그러니까 본업을 이제 강화하고 용도를 절약한다 이 말이죠. 이게 눅자의 지향이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인급 가족 지도해라. 이것이 곧 사람을 급은 여기서는 공급하다 이런 의미지만 여기서는 넉넉하다 그런 의미로도 쓰여요. 공급하다 넉넉하다. 그리고 사람에게 넉넉하고 또 사람에게 넉넉히 공급하고 그런 의미. 가족, 집안은 풍족한 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농사를 열심히 지어 농업 생산에 열심히 힘써 그리고 용도를 뭘 소비할 때는 굉장히 절약해. 그러면 뭐 사람의 살림살이가 풍족하고 넉넉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묵자의 어떤 장점이다 이 말이죠. 차 묵자지손 이것이 묵자의 장한 바이다. 묵자의 장기인 바이다. 수백가 불능패야.
비록 백가라도 이것을 폐할 수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다. 따질 수는 없다. 법과 불별 친소 불수 귀천 일단어법 즉 친친존존지 은절의 가이행 일시지계의 불가장용야 고왈 어미소은 약 존주 비신 명분직 부득상유월 수백가 불능계야. 이제는 또 이제 법과의 어떤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친소를 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한 사람과 거리가 먼 사람, 소원한 사람, 더 성긴 관계, 이걸 분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귀천 불수, 귀천을 나누지 않는다. 다르게 여기자. 이 말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귀천을 나누거나 친소를 나누거나 하면 안 되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현대 정치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죠. 사법 정의 같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친소를 변별하지 않고 귀천을 달리 보지 않고 일단어법에서 일은 여기서 부사어처럼 보이죠. 그러면 단어법은 법을 근거로 판단한다, 결단한다. 법을 근거로 처단한다. 그럼 이런 한결같이 오로지 이런 의미, 전일하게 하나같이 한결같이 법에 따라 판단한다, 단정한다. 그러면 친친존존지 은절의 친을 친하고 존을 존하는 은혜. 이 친친존존 존존 이게 전통적인 서주 주나라 봉건 예제의 이념이에요. 친친존존이. 그러니까 혈연적 관계에 가까운 사람들을 친밀하게 대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적인 정감에서 우러난 그 어떤 그런 걸 예의의 어떤 기준으로 삼죠. 바탕으로 삼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화해 나가. 그게 사랑의 어떤 출발이죠. 사실. 존존은 사회적 공경의 의미로, 예를 들어 권위라든가, 뭐, 또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 따라서 이게 이제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 사회가 체제가 안정된다고 봤죠, 옛날에는. 민주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나중에 어쩌다 생기는지 모르지만 참 생소했던 이념이긴 해요. 역사도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 은혜가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가이행 일시지계 한 시기에 행할 수 있는 계책으로 할 수는 있지만 한 시기에 행할 수 있는 계책이지만 불가장용이야. 장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장용이라면 길이 장구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고왈 엄이 소은 그러므로 엄격하기는 하나 소은 은혜가 적다. 은혜가 모자란다. 이 소가 앞에 나오면 적다라는 의미도 됐고 또 결핍됐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 모자라는 은혜가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부족하다 이 말. 그러나 존주 비신 주를 존하고 군주를 높이고 비신 신하를 낮추고 명분직 부득상유월 분직을 밝혀서 그 분수와 우리 말은 직분이라는 말이에요. 직책과 그 직책이 정해져 있는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정한 걸 그걸 직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직을 명료하게 해서 부득상유월 유월할 수 없게 한 것. 유나 월이나 다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유나 월이나 다 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나오는 그 절기를 유월절 그러죠.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이렇게 했어. 유월절이라고. 이날 되면 누룩이 없이 구운 빵. 그가 베이글. 발효시키지 않은 빵. 그걸 먹고 뭐 순나물 먹고 뭐 어쩐다 그런데요. 유태인들은. 그걸
말하는 게 6월이에요. 그래, 6월에 넘는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한계를 직분과 직분 사이에, 직책과 직책 사이에 분수를 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비록 백가 불능계야, 백가라도 변개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이 법가의 어떤 이런 그 측면도 국가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월성이 있다. 이런 의미죠. 명가, 가찰, 교요, 사인, 부득, 반기의 전결어명이 실인정, 고왈, 사인, 거미, 선실진, 약, 부, 공명, 책실, 참오, 불실, 차, 불가, 불찰야. 자, 요거는 명가의 어떤 특징인데, 가찰교요. 가는 우리가 가혹하다, 가혹하다 그 말 쓰죠. 가혹하다. 그 가정, 맹어호 이런 구절이 얘기에 나오는 건데, 얘기에 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혹독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는 가혹하다, 말이 깎다, 뭐 따지다, 꼼꼼하게 막 하여튼 뭐 그런 의미가. 찰은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따지고 살피고 교나 요나 다 얽어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꼬치꼬치 캐묻는 거 이런 의미예요. 뭐가 그러니 옳으니 막 따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월나라에 가는데 내일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해요. 그 명가들의 주장에 보면 해시나 공손용 이 사람들이 명가의 대표자인데 해시, 그다음에 공손용 이런 사람 뭐 백마비마를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명가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 해시는 특히 또 장자하고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장자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해시나 공손령의 명에 대한 논리는 마치 고대 히랍의 그 소피스테스들의 그 궤변하고 유사한 주장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누구지? 아킬레우스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뭐 거북이가 아킬레우스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출발하면 아킬레우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못 이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나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명가에도 그런 논리가 있어요. 나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예, 이런 주장들이 왜 생겼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불일치한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 명과 실이 상보하지 않구나. 명과 실의 어떤 그게 우리가 마치 명을 붙이면 그게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관념으로 자꾸 그걸 떠올리는데 그게 이름은 그냥 명목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제 발견하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서양의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이미 뭔가를 관념을 만들어내는데 그 관념이 정말 있는 건가? 그게 더 관념은 완전한데 현실적으로 그걸 구현하고 있는 거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럼 명실의 불일치에 뭔가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또 사회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판례가 왜 많이 나오냐면 애매해 사실상. 예, 법을 적용하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법 조항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너무 애매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례가 자꾸 늘어나죠. 그, 그 유태인들의 이런 판례집 모아놓은 걸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판례 같은 걸 많이 모아놨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얻는 거죠. 자, 원래 이 탈무드, 미드라시와 탈무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 성서를 주석하고 풀이하면서 생겨난 불일치한 걸 모아가지고 이제 한 게 이 탈무드 미드라시고 거기에서 또 탈무드 나오고 그랬죠. 자, 그런 게 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런 논리가 나중에 아주 발전하게 되면 그 위진 시대에 오면 현학이라고 하는 발전합니다. 물론 현학이 또 청담이라는 게 생겨나요. 청담과 현학. 조금 의미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도 언어의 어떤 그 의미를 따져가지고 언부진의 이 논리로 나아가죠. 네.
말이 뜻, 의미를 다 전달할 수는 없다. 말과 이 실상의 어떤 불일치. 이 문제에 민감하게 이제 포착한 게 바로 명가들이다. 이런 얘기죠. 사인부득반기의.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미에 돌이키게 하지 못하고 전결어명의 실인정. 전적으로 오로지 명의에 따라 결례. 이름에 따라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뭐 100만 원, 10만 원 말이 아니다. 이걸 논리로 따라줘 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실제 인정에는 사람의 어떤 실정, 사람의 감정, 사람의 정감, 사람의 그 리얼리티, 리얼리즘, 거기에서는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흰 말은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흰 것은 색깔이고 말은 말이니까 말은 그 대상 사물을 가리키는 거니까 말 속에 흰 거는 하나의 어떤 그냥 우유적 성질로만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말 일반화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럴듯하긴 해요. 그럼 우리는 흰말, 검은 말 쓰지 누가 흰, 그 흰말을 가리키면서도 말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참 이 오로지 명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만 따지고 결단하고 인정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사인, 검이, 선실직. 사람들로 하여금 검하게는 하는데 이 진실은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여기도 검은 검소하다라기보다도 이 검으로 봐야겠죠. 검속한, 검속. 약, 부, 공명, 책실. 근데 저 공명, 공은 당길 문제예요. 당기다. 이렇게 당겨. 이름을 당기고 책실, 실상을 책하는 거. 그 이름과 실상 사이의 관계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말이죠. 참오, 삼오 불실, 삼오 불실. 이 이제 요거는 주역 개사전에 원래 나오는 말인데 이 참 또는 삼이 요거는 삼수의 삼수를 기본으로 하는 분류 방법을 참이라고 그랬대요. 예를 들어 삼원론, 삼원설, 또 왜 있죠? 그 삼원론, 뭐 삼위일체, 뭐 이런 거. 이거 참 어느 오수예요. 그러니까 오수의 오진법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아무튼 오의 단위 원을 가지고서 이제 그 설명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음양 오행도 사실은 이 오의 어떤 수적 논리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과 5는 각각 근데 왜 그 3은 그럼 뭐의 3이냐? 이게 3은 천수고 5는 지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뭐 3은 천지인을 상징한다 보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이제 번역 뭐 해석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3호는 그 대상의 삼라 만상의 오묘한 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수적 논리라고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유, 너무 3호 이변 3호로 모든 게 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 왜냐하면 그, 저기, 그 뭐야. 복잡하게 어거지로 막 끼워 맞추면 예를 들어 주역의 8개의 어떤 이미 그 괴상은 세수로 돼 있잖아요. 세회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음양을 교체하면서 일을, 뭐 그런 식으로 막 온갖 설명 다 붙인데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기서 3호 그러면 이제 그 자연 질서의 복잡 다양한 변화를 파악하는 논리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불실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차불가불철 이것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도가 무의 우왈무불이 기실이행 기사난지 기술이허무위본 이인순위용 무성무쇠 무성세, 무상형, 고능구 만물지정, 불위물선, 불위물후, 고능위 만물주, 유법, 무법, 인시위업, 유도, 무도, 인물여합, 고왈성인불후, 시변시수, 허자, 도지상야, 인자, 군지, 강야, 군신병지, 사각자명야, 기실중기성자 위지단, 실부중기성자 위지관.
관은 불청 간내 불생 현 불초 잡은 백흑 내형 제소욕 용이 하사불성 내합대도 혼혼명명 광묘천하 부반무명 범인소생자 신야 소탁자 형야 신대용즉갈 형대로즉패 형신리즉사 사자 불가부생 리자 불가부반 고성인중지 유시관지 신자 생지본야 형자 생지진야 불선정기신 이왈 아유 이치천하 하유제 여기까지가 사마담의 논육가요지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어요. 좀 빨리 할게요. 도가는 무의하여. 이건 뭐 설명할 여지. 우왈무불이. 무의이 무불이. 여기 노자에 그런 말이 나오죠. 무의하되 또 불의함이 없어요. 예. 이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실이행 그 실상은 쉽게 행하기 쉽고 기사난지 그 내용은 난지 알기 어렵다. 그 표현이라든가 내용 도가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은 이제 규정해 놓은 그런 설명해 놓은 그 내용들은 파악하기 어렵다. 뭐 그런 사실 도가 노자 읽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그 정신세계를 이해하면 또 쉬워요. 기술은 이 허무위본 그 학술은 허무를 근본으로 삼고 이 인순유형 인순을 용으로 삼는다. 인순은 여기서는 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따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순리에 따라 간다 이런 말이겠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무분별하게 따르는 거 그게 인순고식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인수는 순리에 따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주석에도 임자연냐 그래 돼 있죠. 주석에 사기 정의에 자연에 맡긴다. 저절로 그러면 맡긴다. 무성세 무상형 형성된 형세도 없고 항상된 형태도 없어. 제법 무상 제법 무아 그 불교의 중요한 정신이 그거죠. 제행 무상 제법 무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한 거예요. 상형이 없어. 고로 능구 만물지정. 그러므로 만물의 실정을 규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정돼 자 같은 거, 돼 같은 거, 뭐 도량형으로 딱 돼버리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뭔가 한정을 지을 수 있지만 모든 만물에 통할 수 없어요. 그 틀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불위물선, 불위물후. 그러니까 사물에 앞서지도 않고 또 사물에 뒤처지지도 않고. 고로 능 만물적. 그러므로 만물의 주가 된다. 유법, 무법. 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인시위업. 때에 따라서 사업을, 작업을, 뭐 일을 한다. 그런 말이죠. 유도, 무도. 법도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인물여합. 사물에 따라서 부합한다. 대상에 따라서 부합한다. 인물여합. 고로왈 성인부르 시변시스. 그러므로 성인은 썩지 않으며 때에 따라 변화하는 이것을 지킨다. 성인은 영원히 때에 따라 그 성인의 어떤 가르침은 불후해요. 그 도교가 지향하는 성인의 가르침. 그거는 불후하고 그러나 불후해가지고 형태가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희변 시수.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그것을 지킨다. 허자, 도지, 상야, 인자, 군제. 빈 것은 도의 항상스러운 한결같은 모습이고 그 따라가는 것, 거기에 따르는 것은 군주의 기강이다. 군신병지 사각자명. 그러니까 여러 신하들이 함께 나오면 함께 이르면 저마다로 하여금 스스로 밝히게 한다. 그러니까 군주가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고 신하들이 무위로 다스리면 그렇다. 이게 황로도가 그래서 이 사마담의 이러한 그 도가적 해석을 황로도가 경향으로 봅니다. 보는 설이 있어요. 한대 초기에 황로도가라는 게 쉽게 말하면 법가적 경향으로 도가를 해석한 거예요. 법가적 경향으로 도가를. 그 황로도가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신하들이 저절로 자기 직책을 하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임금은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군주는 그냥 별이만 딱 잡고 있으면 신하들이 나와가지고 알아서 자기 직책을 다 하면 된다. 그래서 기실 중기성자위지단 그 실적이
명성에 적중한 것을 단이라고 하고, 실적이 명성에 적중하지 못한 것을 관이라고 한다. 이 관은 비일관자예요.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래서 관언이 불청, 텅 빈 말이, 공허한 말이 불청 들려오지 않으면 간내 불생, 간사함이 이해 생기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면 이 관료 통치술에도 이 말이 적용이 되죠. 예, 관료 통치술에도 이 말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군대 같은, 요즘은 안 그러겠죠. 근데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그래 뭐 행정 업무 이런 거 하다 보면 가라 영수증 엄청 많이 써요. 보고도 가라로 보고. 이 가라란 말이 일본 말인데, 이 공이란 말을 일본 말로 가라라. 이 한자, 그다음에 매월 신자, 이거 다 가라로 발음은 똑같아요. 가라야, 가라, 가라. 근데 이 공은 이 공을 나중에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는 문구라고 해요. 문구. 그러니까 공허한 양식으로만 남아있는 문장인 거예요. 이거 우리를 뭐 요즘 말로 가라 보고서요. 가라 보고서. 그러니까 관은 그런 거예요. 그럼 관은 불청이라는 말은 그냥 실적만 보고하는 거야. 내용은 아니 문서 보고만 하는 거야. 내용도 없이, 알맹이 없이.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안 들려오면 간사함이 이해 생기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현불초자분. 그래서 현명한 사람과 현능한 사람과 모자란 사람이 저절로 분리된다. 백흑내형. 옳은 것과 그른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그것이 저절로 형태를 이루는 제소욕 용의.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바를 하면 된다. 임금은, 군주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사불성,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내 합대도, 이에 대도에 합하면 혼혼명명, 막 두루뭉술하고 어둑어둑한 것 같아도 광요천하, 천하에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도 임금의 어떤 그런 정치의 어떤 그런 업적이, 실적이 천하를 밝게 드러나는 것이죠. 부반무명. 그래서 다시 무명으로 돌아가요. 또는 문명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명, 무의, 무형 이게 다 도교적 이제 그 개념인데, 무명은 명목할 수 없다. 명칭으로 이제 한계 잡을 수 없다. 왜 그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게 노자의 제일 처머리 나오잖아요. 이게 다 무명. 범인, 소생자 신냐, 소탁자 형냐. 사람들은 살아가는 바는 정신이다. 신으로서 살아간다. 소탁자 형이야. 의탁한 것은 형태다, 형체다, 몸뚱이다. 신대용즉갈, 그 정신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고갈되고, 형대로즉패, 몸뚱이를 너무 많이 부리면 그 피폐해진다. 형신리즉사. 그래서 형태와 몸뚱이와 정신이 분리되면 죽는다. 사자불가보생.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다. 얼마나 이거 현실적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기독교는 바탕으로 하잖아요. 근데 동양적 사고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형자생지구야. 형태는 아니 이자 불가부반. 그게 떠나간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고로 성인 중지. 그러므로 성인은 이것을 중시한다. 유시관지 이로 말며 본다면 신자는 생지본냐, 형자는 생지본. 정신은 생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이고 형태는 생명의 도구이다. 갖춤이다. 불선정기신. 그러니까 먼저 그 정신을 안정시키지 않고서, 핵심적인 정신을 안정시키지 않고서 유이치천하, 나는 천하를 다스릴 것이 있다. 다스릴 방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유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겠는가? 뭘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가 사마담에 넣은 육가요지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마천이 자기의 어떤 그 생애를 수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은 좀 분량은 많지만 사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어쨌든 태사공 자서는 꼼꼼하게 한번 다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조금 조금씩 보더라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사마담의 논육가요지 끝냈어요. 네, 다시 한번 뭐 혼자 복습하시거나 다시 읽어보실 계제가 되면 한번 요 꼼꼼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을 끝내겠습니다.